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특집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자 강덕군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우리 박시영 TV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새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요, 때로는 절벽 위를 걷는 것 같고요, 때로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은요, 우리 박시영 TV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버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온몸을 던져서 민주주의를 되찾고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네, 의원님 저쪽 그 카메라를 보시면 예. 그 정면으로 딱 찍힙니다. 가끔 예. 저기를 좀 그래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생긴 얼굴이 잘 나와야 합니다. 예. 예. 저보고 잘생겼다고. 기분 좋습니다. 어쨌거나 제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데. 자, 여현정 군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힘내라고 진짜 박수 많이 쳐드려야 하는데. 여현정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시청자들에게. 네, 드디어 박시영 TV 출연했습니다. 제가 제명되고 직업이 방송인으로 바뀌냐고 얘기해 주시던데요. 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무도한 정권의 이 만행들을 알려내고 이 고속도로 게이트가 묻히지 않도록 투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진짜 이게 유일한 걱정거리는 그거야. 뭐냐면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요. 양평권 진짜 어마어마한 이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게 워낙 많이 터지니까 여기에 좀 집중점을 갖다가 약간 사람들이 뭐 또 사실은 해병대 건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우리 양평 소위 말하는 김건희 고속도로와 해병대 수사단장 건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끝까지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 의원님과 인연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양평 공공지구 처음 접하고 양평을 전화하고 찾아갔어요. 그게 아마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때 양평 공공지구 관련해서 무지 괴롭혔고 또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사무국장이었죠. 네. 그래갖고 저한테 지난 대선 때? 대선 당시에 맞아요. 대선 때. 평창에 가면은 증인을 찾을 수 있다 그래갖고 제보자 만나러 제보자 만나러 평창도 가고요. 뭐 한 10번 이상 갔어. 그래갖고 고발만 3건 당했네. 변호사비도 뭐 1푼도 지원도 못 받고. 그래도 여현정처럼 강덕구처럼요. 지금은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뭐 양평 얘기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좀 그 이재명 대표 단속 관련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 농성장 가셨었죠? 네, 같이 강국 의원님이랑 5일차 때 갔었어요. 예.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오늘 12일차잖아요. 네.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5일차에 갔을 때는 그래도 그때도 좀 많이 기력이 떨어지셨고 힘든 상황이셨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제명당한 상황이어가지고 많이 위로해 주셨고 민주주의 훼손이다 좀 많이 분노하셨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 양평에서는 단식 농성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단식 농성을 저희 달랑 2명 있는 군의원 둘이서 9일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릴레이로 하다가 그거는 이제 해단을 하고 지금 66일째 천막 농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올해 12일째잖아요. 지금도 사실 우리 국회 계단에서 집회를 하고 있죠.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와요 다. 무슨 지역위원회 모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일부 지역위원회에서도 우리 당 당원이니까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반 시민들도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지금 모시잖아요. 근데 중진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서 제 느낌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저는 뭐 중진분들이 겉으로는 함께하는 모습이고 이재명 대표께 당신 농성 풀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거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중진이면요
거기에 걸맞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네. 시민사회단체와 좀 연대해서 연대 기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왔다 갔잖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은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싸울 당 때다. 대표 중심으로 싸우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해준다거나 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왔다가 그냥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일반 당원들이 보면 진짜 그냥 꼰대 같은 모습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좀 약간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절박한 마음으로 단식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우고 그리고 더불어서 민생법안 힘을 모아서 처리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탄핵시킬 대상들 탄핵하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야 될 때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당내에서 체포동의안 관련해 어떤 기류라 할까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황은? 접하시는 느낌.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겉으로는 전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대표가 체포하는데 동의하는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는 있죠. 그런 게 흐름으로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막상 현실이 되면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좀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정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던질 때 우리도 함께 던지는 모습 그리고 함께 지키는 모습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뭐 개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민주당의 문제고 민주진영 모두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절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좀 마음이 불편한 건 예를 들면 페북이나 뭐 개인 그 SNS에 예를 들면 지역 다니는 얘기하고 뭐 그 또 사람 만나는 얘기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지금은 당이 절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당과 함께 제대로 이슈 파이팅하고 제대로 싸울 때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의원들 중에서 무기한당 그 단식에 동조하는 의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1박 2일 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불씨가 만약에 뭐 지금 대표님 되게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어느 시점에는 당연히 만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단식 그냥 해단하고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대표님 중단하시면 그 누군가 또 나서서 답변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싸우는 무기한 단식의 동조 단식을 이어간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민주당이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없어.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국민들의 정서,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아쉽게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 양평에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양평 지역에서 이 국정농단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단식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절박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힘드시니까 중단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어갈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동의하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탄핵을 외치는데 이 의원님들께서 윤석열 사과하라, 규탄한다 이런 거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요구가 지금 어느 수준인가 저는 이런 걸 좀 몸으로 느끼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 적극적으로 항의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단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함께하는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함께 따라가고 이러지만 좀 더 적극적인 모습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쨌거나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제가 촛불 집회하고 토요일 날 4시 야사당 집회도 다 가봤는데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왜 따로 하냐는 거예요. 촛불 집회 그 토요일 날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동력이 꺼지다가 지난주에는 진짜 많이 모였는데 그분들 말씀이 아니 후쿠시마 관련해서도 핵폐수 관련해서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얘기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민사회단체 포함해서 범민주주의형의 연대기구를 만들어서 그 연대기구 틀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우리가 큰 틀에서 집회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동력도 살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확장성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당의 중진들 포함해서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그동안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할 때 시민사회가 아마 응답을 할 거예요. 시민사회가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종교계나 다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연대 틀을 빨리 만들자. 네. 그러니까 전 이 안타까운 거는 뭐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리는 게 맞는지를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의총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이 국방부 장관 이중섭인가요? 네. 탄핵안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어떤 분들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의 신중. 마음속으로 아유 정말. 진짜 뭐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는데 적어도 신중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 결연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는데 지금은 행동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심도 얻고 그리고 우리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함께 나서고 함께 연대하는 겁니다. 지금은 연대하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민주당스러운 겁니다. 맞습니다. 자 지난번 화제가 됐던 우리 여현정 의원님의 촛불 집회 발언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 무도한 정권의 국정농단을 끝장내고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의혹을 밝혀내는 싸움에 다시 한번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고 있는 천막 농성 소식 그리고 국회에서 이 국정농단을 밝혀내는 국정조사 특검 추진 투쟁 소식 이렇게 민주당이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나간다고 하면 국민들은 반드시 들불처럼 일어나 항쟁의 거리로 뛰어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승리를 향한 투쟁의 고속도로 종점에 곧 다다를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지금 저 장면은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 참석하는 당의 그 국회에서 하는 촛불 문화제에서 연설하는 장면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한편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촛불 집회에서의 여현정 의원님의 발언인데 그거 뭐 연설 끝내줬습니다. 아마 방송 끝나고 관심 있는 분들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지금 먼저 이제 강덕구 의원님께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진상규명 김건희 로드 관련해서 특위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요. 종점을 변경한 것이 대통령 처가를 위한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한 90% 정도는 온 것 같습니다. 이 원희룡 장관이 예를 들면 소위 뭐 일당사로 자칭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99%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전 새로운 사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원희룡 장관과 그리고 그 국토부 그리고 김성교 전 의원 이런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을 싸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충성심의 발로로 이렇게 종점을 변경한 거다라는 게 저희들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의 여러 가지 해명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이 이제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니면 최소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왜 누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했는지 자백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자료가 많이 확보가 됐습니까? 일단 제보도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제보를 근거로 해서 자료 그리고 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팩트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지금 특위에서 몇 분 정도 활동하고 있죠, 의원들이? 특위의 이름을 올린 분들은 열 몇 분 정도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한 뭐 10분 전후가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것 같고요. 네.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조합이 돼갖고 움직이니까 네. 어쨌거나 특위 그리고 또 우리 여현정 의원님 최재관 위원장 해갖고 양평군 네. 그리고 또 우리 안진걸 소장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예. 여현정 의원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네. 밝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소식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들이 좀 밝혀지고 있나요? 네. 제가 할까요? 예. 네. 일단 여태까지 우리 국토부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용역사가 주도적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원희룡 장관이 한준호 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통해서 국토부가 했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국토부랑 용역사가 편익 분석도 하지 않고 강상을 종점으로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이게 1조 8천억이라는 국책 사업을 최소한 예를 들면 편익 분석 없이 종점을 변경했다라는 건 그야말로 제가 보기엔요. 이거는 이거는 최소한 예를 들면 최소한 10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누구죠? 한준호 의원이 밝힌 거 조금 더 이렇게 읽어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강덕구 의원님 첫 번째는 이제 노선 변경 지시가 국토부가 했다고 시인했다는 건데요. 이 한준호 의원이 원희룡 장관에게 용역사 가업 이행 중에 노선이 바뀌었으면 그 지시는 누가 한 것인가라고 묻자 국토부가 했지요? 라고 원희룡이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으로 종점이 변경된 것은 국토부가 지시한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지금 말씀 주셨던.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세 번째 얘기도 주셨는데 용역업체가 산출한 BC값은 없었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자체 계산한 값을 가지고 변경안이 더 낫다라고 주장해 온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죠. 그동안 정부 여당은 변경안이 더 과학적이고 경제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주장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는 없었다.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강상면 안을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가요. 대한노선 사업비가 5.6% 늘었지만 교통량은 6.5% 증가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경제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했었죠. 이게 제일 큰데 사실은 이것도 조작한 거다라는 것이 천준호 의원이 밝혀냈죠. 왜냐하면 기준치가 다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량 증가는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원안보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천준호 의원이 밝혔군요. 천준호 의원. 그러니까 뭐 한준호, 양준호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한준호 의원이 밝힌 게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국토부가 한준호 의원한테 제출했던 월간 진도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는 6월 초에 급조된 문건임이 확인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의원실에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국토부가 용역사에 작성을 요청해서 받았다는 것인데 총 14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허술하고
무엇보다도 모두 같은 날짜에 작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급조했다는 얘기죠.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고속도로 사업을 이렇게 주먹국으로 추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예. 이 내용까지 밝혀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네. 이 양평고속도로 예탄이랑 대한 사업비 이것과 관련된 자료, 비교 자료를 요구했는데 네. 원희룡 장관이 상임위 때는 바로 그렇게 조치 취하겠다고 얘기하더니 네. 여태까지 자료를 안 준답니다. 야, 그래요? 그냥 진짜 원희룡이 아니고 왼수입니다. 예. 그러면 원흉입니다. 원흉. 그러면 좀 예. 상임위에서 또 일정이 뭐가 잡혀 있나요 앞으로? 대정부질의가 끝났죠. 끝나고 그냥 국감이 나와 있고 10월 달에 이제 국감으로 들어가겠네. 예. 저는 국감을 하면 거치면 더 예를 들면 원희룡 장관이 이 완전히 일타 강사 아니고 사기 강사라는 게 드러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팩트 포함해서 이 지금 국토부나 원희룡 장관이 주장했던 것들이 다 윤석열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국책 사업을 완전히 예를 들면 그냥 새롭게 객관성도 뭐 오직 충성심, 네. 오직 예를 들면 윤석열 일가를 위해서 이런 게 좀 가장된 얘기로 그런 그런 거죠. 예. 우리 지금 민주당의 향후 투쟁 계획이 국감에서 이제 싸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는 사실 그 국감보다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예. 국정조사를 저쪽에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안 받아들였을 예. 때 이제 야 사당 단독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증인 채택이 어려워지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이제 국감 끝나면 내년 총선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조사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정부적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현재까지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청와대 비서실장을 얘기했는데 용산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서 당당하면 국정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억울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원희룡 이 정도 되면 탄핵감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 그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했는데 탄핵감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본인 말대로 다 정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양평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양평에서 출마한다. 네, 출마설이 이런 있습니다. 얘기 나오더라고요. 양평에서? 양평 출마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신문 그러면 기사로. 김성규는 뭐예요? 김성교가 네. 지금 그 의원직을 박탈당한 상황이고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니까 좀 불편한. 근데 나올 수는 있다면서요 총선에. 네, 피선거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출마설이 이 고속도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의지인지 아니면 이 양평의 민심을 좀 오해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김성교가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어요. 양평에서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출마설이 돌고 있어요. 일부러 최근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일부러? 제가 확인한 거로는 네. 맨 처음에 동작구도 생각을 하고요. 네. 양천구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일산을 생각했다는 것 같습니다. 일산 예. 그 심상정 지역 얘기 나왔다가 용산 얘기도 나왔다가 용산 얘기도 나오고 근데 다 해보니까 양평만한 만만치 데가 않다. 없다. 그래갖고 네. 예를 들면 양평과 여주는 기본적으로 그냥 국민의힘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강세, 여기 선거 초강세 결과상 지역이죠. 상당히 네. 강세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양평 고속도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들은 뭐 최근까지 얘기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지금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부 분위기나 전반적 분위기가 어때요? 이미 너무나 많이 밝혀져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정말 제가 확인한 거로는요. 예. 예를 들면 국토부의 고위 간부들 말고 예. 중간 간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정권 바뀔 거는 뭐 거의 100% 확실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본인들은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또 소위 뭐 지금 용역사 네. 용역사도 실제로 이 일을 좀 하라고 미션을 준 예를 들면 용역사 직원은 나 일 못하겠다 이렇게
좀 뒤로 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동해 뭐더라? 동해 종합 동해 종합 기술이라고. 종합기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층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그 중간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적극적 제보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일 궁금한 게 일단 양평 군민들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양평에서는 지금 이 이슈를 묻으려고 해요. 오히려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이제 뭐 민생 살핀다 이러면서 좀 화제 전환을 하려는 군 차원에서는 네네. 근데 그런 게 일단 노선 가지고는 이제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군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군민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게 군에서 하도 이제 여론몰이를 하면서 공무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관제 집회하고 서명운동 받고 이러면서 막 분위기를 양평군이 마치 대부분 변경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몰아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과반영이 됐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여론조사도 하고 네, 여론조사 그 시민단체 한 것도 발표가 됐어요. 시민단체가 한 거는 무려 70%가 원안을 지지했고요. 일요신문이나 일요신문이랑 이제 몇 군데에서 한 거는 0.6% 0.7% 원안이 앞섰어요. 이게 거의 박빙이었죠. 예, 거의 박빙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뒤졌었다가 최근 마지막 여론조사는 0.7% 앞섰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지역 여론을 군에서 그리고 국민의힘당에서 여론 몰이를 하면서 몰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원안이 앞섰다라는 거는 저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선에 대한 이야기는 얘기하신 대로 경제성, 환경성, 주민 민원 어떤 걸 가져다 들이대도 이게 사실이 아닌 것과 또 이제 찾아낸 증거와 이런 것들이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는 거예요. 주민 여론이 그렇다고 하면서 6만 명의 서명을 국토부에 제출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좀 국민들 기만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점이 바뀐다는 얘기 없이 서명을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기억나요. 네네. IC만 하나 설치하는 걸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원안 지지자, 변경안 지지자 모두가 서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마치 다 원안을 지지하는 여론인 것처럼 국토부에 제출을 했고 저희가 그거에는 계속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뭐 민심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아예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 관심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논란의 당사자인 안 국장이죠? 예. 그분은 지금 이제 그 전에 공지구 문제 때문에 기소도 돼 있지. 네네, 현재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적극적으로 그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변경안을 찬양하는 선봉에 섰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안 국장이 노선 변경을 주도하고 안 국장이 하는 거는 김성교가 하는 거고 김성교와 대통령 일가의 관계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 계속 나간 이후로는 잠적했어요. 양평에서. 그래요? 네. 그러면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출근은 합니까? 출근은 하는데 외청으로 한다라고 제가 보도를 받았어요. 본청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숨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계속 인터뷰하자라고. 네,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네, 뭐 떳떳하면 해야죠. 인터뷰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장 군수가 된 다음에 처음 한 인사가요. 이 사람을 국장으로 임명한 소위 말하는 원포인트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안철영 이 국장이 그 당시에 기소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소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 그리고 원포인트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인사를 했다라는 건 누가 뭐래도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그런 다음에 승진을 해요 국장으로. 그다음에 강상면안을 이 사람이 실무팀장한테 올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여현정 의원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제명이 된 겁니다. 제가 양평 공지구 했을 때 이분이 과장이었어요. 과장. 그때도 실무적인 걸 실질적으로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양평 가서 확인한 거는 안철영
화장국장 뒤에는 김성교가 있고 김성교 뒤에는 윤 누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는 만약에 예를 들면 종점이 1안이냐 2안이냐 원안이냐 병량안이냐 이럴 때는 뭐 5대5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권력이 개입돼 있을 것 같냐 안 됐을 것 같냐. 그럼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90%가 권력이 개입됐을 거다라는 거는 다 양평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그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건 다 알겠네요. 그렇죠. 김건희 일가 땅이 35필지가 있어요. 양평에. 근데 저희가 이 고속도로 싸움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드러나는 사실들이 있고요. 땅을 둘러싼 부동산 개발 계획들, 음모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묻힐 뻔했던 공흥지구가 네.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희룡도 진퇴양난이고 양평군에서도 김성교나 뭐 안철영이나 지금 총대를 메고 고속도로를 바치려고 했으나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원님은 네. 지금 그 징계 처분 네. 무효 소송을 지금 한 거죠. 네. 지난주 목요일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네. 징계무효 소송하고 둘 개 같이 접수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걸 접하고 네. 그 해당 지역에 이제 국민들도 계실 텐데 군의원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분노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 가지고 제명을 시켜? 네, 맞습니다. 당시에 그 윤리특위가 열리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게 열려요. 예. 거기는 이제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3명.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의원들이 더 많은 그 회의였는데 거기서도 이거는 기각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었고 3명이 징계를 주자라고 했는데 주더라도 경고 정도 주자라고 그 권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윤리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어 있는데 3단계나 격상해서 제명을 했고 사실은 덮여가던 문제를 다시 불을 지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그 징계 처리가 결정난 날 저희가 촛불 집회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고 항의했고 끝까지 싸우자고 좀 힘 많이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저도 힘을 냈고요. 지금 분위기는 사실상 좀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근데 이건 너무 이거는 뭐 성향을 떠나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탄원서를 좀 돌렸는데 한 하루 정도 돌리고 이제 좀 확인을 해봤더니 한 3,000명 정도 해주셨는데 지역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500명 이상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잠시 전 여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정하면 그 입장과 같은 급이거나 아니면 한 단계 내려서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더라고요. 여현정 의원권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근데 지금 경고에서 3단계나 떼어갖고 바로 제명이잖아요. 네. 이거는 완전히 폭거고요.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거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완전히 그냥 누더기로 만든 거고요. 예, 이건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힘당 의장한테 징계 관련 입장을 물었어요. 많은 언론에서. 근데 지금까지도 노코멘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도 밝힐 수 없는 징계를 여기는 주로 도망 다니거나 말을 안 하거나 이러나요? 네. 양평은. 네. 약간 금기를 건드렸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거 같은데. 네. 그리고 현재 양평 군수가 전 경찰서장 출신입니다. 경찰서장 출신인데 자기를 좀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갖고 전화로 그 당사자들은 분한테 막 그냥 쌍욕을 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양평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양평이 그 여운형 선생이라든지 그리고 이 3.1운동을 우리 그 경기도에서 2번째로 크게 할지 네 맞습니다. 예, 항일운동을 한 데인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 선두에 김성교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있고. 아니, 지난번에 그것도 밝혀졌잖아요. 그 군수하고 뭐 쌍욕 해갖고 70대 네 맞아요. 어르신한테 그것도
기사화 됐죠. 예. 그래서 봤는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다고요? 저요? 네. 네, 이게 어쨌든 양평이 고립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제가 고민이 많은데요. 이슈를 자꾸 덮고 그 또 더 큰 거짓말로 이 거짓말을 묻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정부가. 그리고 언론이 계속 양평만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뛰자 해서 유튜브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차원에서? 네, 저희가 양평에서 소식 계속 퍼나르고 중요하죠. 네,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꼭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내용도 생산해내고 이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6,000명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목이 뭡니까? 여현정 TV. 네. 많은 분들 이 방송 중간에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좀 네.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자,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김건희 일가와 김성교 의원 간의 커넥션 이거는 굉장히 오래되고 탄탄하다는 느낌이 그냥 듭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이 유착이 이 농단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런 질문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좀 드러나는 게 공흥지구 때부터인가 아니면 그 남양평 IC가 또 있어요. 양평에.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돈 어마어마 들이고 그거를 100억인가? 자부담을 104억을 들였어요. 네. 자부담을. 네. 총 150억 중에. 그 인구도 얼마 안 사는 동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저희가 아우토반이라고 불러요. 차들이 안 다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경제 그 비시 분석이 그때도 어떻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제가 되게 의구심을 갖고 요즘 살펴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료 요구를 해놨고. 근데 이 남양평 IC 당시에는 강상 IC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강상면에 무엇이든 어쨌든 간 해줘야 되는 그런 뭐 사명감이 있는 것처럼 양평군이 좀 보였어요. 예, 일단 근데 네. 근데 그 인근에 병산리 땅들이 있었고 네. 지금 제가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은 병산리에 이제 두 덩어리 땅이 있는데 그중에 17필지가 모여 있는 큰 덩어리 땅이 있는데 그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그 지목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목만 변경이 됐지 뭐 형질이 전환되거나 토목공사가 되거나 어떤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불법 변경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남양평 IC 처음 얘기가 나온 게 200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지목 변경해주는 시점이랑 이 남양평 IC를 만들어주려고 시작했던 시점이랑 또 겹쳐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냐하면 김성교 의원이 군수 처음 할 때 김성규 의원이 군수할 때는 2007년이고요. 2007년. 그 전부터 공무원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구급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김건희 아버지하고 아버님이 공무원이었다며. 예. 산림 팀장? 살림 과장까지 살림 과장? 했고요. 그러니까 예, 김성교 전 의원이랑 김건희 여사 아버님이 양평군에 같이 근무했고요. 근무했습니다. 그때 뭐 형 동생 선후배로 비교적 좀 가까웠다는 얘기를 제가 그랬다고 들었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인연이 있고 두 번째로는 김성교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인데 양평 군수할 때 그리고 여주지청장 할 때 인연을 맺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근데 있죠. 사실은 우리 그 군수나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제일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청장입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근데 양평 군수와 윤석열 지청장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둘이 술 좋아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화끈하게 끝까지 예를 들면 인간적인 의리 뭐 이런 거가 인연이 돼갖고 사실 나이도 같다면서요. 뭐 나이도 같습니다. 네. 네. 양평 공흥지구도 60년생으로. 도저히 저기는 개발 허가가 날 수 없는 데인데 허가가 났고 그리고 사업 기간 연장해 줬고 예를 들면 또 개발 부담금. 개발 부담금 1원도 안 받았고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장모 누구의 장모 그리고 또 누구랑 가까운 군수 이런 커넥션이 작동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원희룡 장관이 예를 들면 이 땅은 도저히 뭐 개발될 수 없는 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알고서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도 실제로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양평군이 갖고 있는 윤석열 예를 들면 그
김성교 그리고 최은순 이런 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그야말로 일액천금을 만들어 가는 거였죠. 김건희 씨 부친이 언제 돌아가셨죠? 87년에 사망을 했고요. 그 87년 사망 이후에 김성교가 그 최은순을 각별하게 챙겼다 이런 얘기들도 요즘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아, 지역에서. 네네. 그리고 네 당시에 최은순 씨가 그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남양주에서 뭐 그냥 속된 말로 여관발이. 네, 김성교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좀 많이 드나들었고 각별하게 이제 챙겼고 정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네, 의심이 들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 촛불문화제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양평에서? 네,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근데 서울에서 한번 내려가면 네. 그 갔다 오면 완전 네. 초주금이 되는 그래서 교통 때문에. 그래도 수원에서도 오시고 네, 많이 김포, 네, 뭐 평택, 지난번에 보니까 그 누구야? 네, 진석범 그 네네네. 저기 동탄에서 그 걸어서 거기까지 가고 뭐 네, 행진에서 오셔서 저희 촛불 집회 참석했다가 서울 다음 날 서울 집회 있어서 또 걸어서 가셨어요. 거기로 가서 네. 서울 집회에서 그 발언하셨어요. 네, 발언도 했어요. 네. 저도 들었는데. 네, 예, 저도 양평 응원하러 한번 갔었는데 한번 오셨었어요. 예. 집중 뭐 집회할 분위기도 때.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뭐 한 1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네. 이 어쨌거나 다 마음들이 통하니까 뜨거웠고요. 그리고 희망을 만드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양평이 민주주의의 희망을 만든 도시 이렇게 저는 이 시대에 사는 분들한테 회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국정농단 진실 밝히고 승리하고 그렇게 됐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이 진실을 밝히면 양평과 여주 이 총선에서도 해볼 만한 상황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 진실이 네. 밝혀지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최재관 네, 최재관 위원장도 위원장님. 훌륭하시고 또 여현정 그럼요. 의원님도 훌륭하시고 다들 나오세요. 선의의 경쟁하시면 좋겠다. 아니요. 저는 최재관 우리는 싸움 붙이는 걸 좋아해. 근데 지금 최재관 위원장님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예. 현장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싸우고 계시고 지금 최전선에서 정말 모든 걸 걸고 싸우고 계십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반드시 그런데 이제 내년 총선 걱정이 저희가 사실 되기는 하는데요. 최재관 위원장님은 이 싸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그 싸움 승리하면 나는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러니까요. 네. 여주는 그렇게 많이 안 밀리잖아요. 해볼 만한 지역이잖아요. 사실. 아니, 똑같아요. 야주 양평 똑같아요. 40% 정도 나왔어요. 지난 총선에. 네. 이제 이게 우리가 예. 해보니까. 네, 근데 저희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양평에서 이 고속도로 관련된 뭐 여론조사였는데요. 30%가 민주당 지지, 40%가 국민의힘, 나머지 30%가 지지정당이 없음이었는데요. 네. 지지정당 없는 분들 중에 70%가 원안을 지지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상당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노가 비판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여론조사 해보면 나오거든요. 네. 제가 여론조사 우리가 이제 꽃에서 네. 선거구별로 여론조사 오늘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양평 여주도 해주세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광고 하나 하고 나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는 제품은 당박사에서 만드는 바로밥. 저를 위한 제품 아닌가 싶은데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당박사 쌀 바로 밥. 예, 밥을 소개해드리는데 그냥 밥이 아닌 거죠. 아니 요즘에 저를 위해서 제품들 너무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모든 그 당뇨 한우들의 어떤 성지가 되고 있죠. 박시영 TV가. 예. 박시영 TV에서 광고하는 제품들만 잘 보셔도 저는 건강식품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혈당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제품들 많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당 관리 하루 한 끼 바로 먹는 당박사 쌀 바로밥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이 제품 그냥 즉석밥인데 즉석밥인데도 불구하고
당을 네. 잡을 수 있는 성분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세계 최초로 이 효모 배합 기술을 적용한 즉석 밥입니다. 여러 그 학술 자료에서 혈당 조절이 입증되어 있는 효모를 배합했기 때문에 네. 그 당박사 쌀이라는 것을 밥을 지어서 매일 한 끼 꾸준히 드시면 혈당 조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은 당은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걸 뭐 낮게 한다는 게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되는데 관리다. 예.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네.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들 가려 먹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이게 쌀밥 안에 잘못 먹으면 당 조절하는데 실패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예. 뭐가 들어왔는지 봤더니 여주 분말, 호로파 분말, 쓴 메밀 씨앗 분말 어허.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들어. 그렇죠. 결국 당 조절을 위해서 이런 효모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인데 네. 뭐 일반 그 즉석밥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뜯어가지고 전자레인지 1분 30초 돌려서 그냥 바로 드시면 돼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예. 집에서. 예. 드시고 나서 이제 후기를 예.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제품은 박시영닷컴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들어오셔서 검색하셔서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강덕구원께서 활약하시는 내용들이 언론에 자주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 급식 종사자들 관련돼서 지금 대책 마련 촉구한 기자회견이 화제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학교 급식 노동자가 네. 10명 중에 3명이 폐암 이상 소견이 있다. 그리고 가스불로 막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예를 들면 튀김 그리고 또 환기 시설 미비 그러네. 뭐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열악하니까. 그리고 이제 폐암 확진자가 52명.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산재 처리된 분들이 94명. 아유. 그러니까 사실 산재 처리가 94명이나 됐는데 폐암 확진자가 52명이라는 거는 이 산재 처리된 분들이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자, 예를 들면 신규로 모집을 하거나 그만둔 분들 새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50% 이상 미달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야말로 예를 들면 교육부나 우리 그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의미에서 간접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오늘도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고 왔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지금 2년 가까이 싸우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민생의 문제고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 급식 현장이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급식 예를 들면 뭐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학교 급식 현장에서 노동하는 분들의 노동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이건 뭐 우리 모두의 의무잖아요. 의무. 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뭐 약간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육부나 그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근본적인 좀 대안 네.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제 정치하려는 신인들이 많은데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쭉 일선에서 뛰셨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신인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떤 말 한마디 해주시죠. 전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고요. 그리고 우직하게. 그런 다음에 어쨌거나 힘든 고비들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버티는 힘이 중요하죠. 뭐 정치적인 용어로는 정착적으로는 권력 의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성 그리고 우직하게 그리고 권력 의지 그런 다음에 시대 정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안목 그리고 판단력 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진정성이라는 대목에서 나는 사실 강덕구 의원님이 다른 분은 그런 말 못해도 강덕구 의원님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요.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화려한 기교보다도 일단 기본이 진정성 그리고 측은지심,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이 따뜻한 마음 이게 이제 근본이 아닌가.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강덕구 의원님 후원해 주실 분들은 강덕구 의원님 후원 계좌가 농협 351-1127-01
0597-93 국회의원 강덕구 후원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후원 팍팍 많이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현정 의원이 참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도당에도 얘기하고 우리 중앙당에도 좀 부탁하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개인적인 문제로 싸운 게 아니고 지난번에 양평공 지고 해갖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비용 다 제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무지 힘들었고요. 마음의 상처도 크게 받았습니다. 지금도 좀 약간 주변에서 좀 더 좀 톤다운 시켜라 이럴 때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니 야당은 당연히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우리 여현정 의원처럼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잖아요. 그야말로 공익과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게. 힘을 드릴 수 있나요? 합법적 방법이 뭡니까? 합법적이요? 네. 이거 저는 어쨌든 이 고속도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네, 좀 많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고 언론은 언론대로 또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국정조사 전 특검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좀 강하게 싸워주셔서 이번만큼은 좀 끝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많은 시민사회가 함께 제가 네. 이제 양평 촛불문화제 하는 장면들을 안진걸 수장 이렇게 중심으로 네.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굉장히 거기 문화공연도 있고 네, 저희가 그러니까 그래도 양평이 외롭지 않게 하더라고요. 다들 네. 열심히 해주셔서 그리고 또 최재관 위원장님 또 여현정 의원님 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싸워주니까 그 촛불 집회 하면서 네. 새로운 이제 제주꾼들 또 일꾼들이 좀 많이 이제 생겨나고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막농성 66일째예요. 지역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지쳐 가는데 거기 노정민 위원장 거기 삽니다. 강상 병산리에 삽니다. 딱. 네, 맞아요. 예. 우리 방송 나왔을 때 얘기했죠. 근데 아직 이제 나서기는 조금 이르다 하셔갖고 못 뵀어요. 이제 했어요. 네, 이제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네. 노정민 위원장님 빨리 나오세요 이제.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네. 나서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번에 오늘인가요 어저께 뭐 단식 투쟁 현장에 나오셨는데 그럴 때 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으면 이런 좀 아쉽죠. 저도 솔직히, 아니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두루두루 저는 사실 저 의견에 동의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나설 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의원들 뭐 조국 장관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 중단을 좀 설득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호소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하면 모양새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 그래서 뭐 시간도 별로 없고 뭐 2, 3일 내로 이걸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단식 길어지면 이재명 대표 너무너무 저 육체적으로 나중에 후유증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내일 모레 사이에 빠르게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좀 시간이 없잖아요. 없어요. 저도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고 어제 그제도 뭐 그 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려서 뭔가는 전달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이제 판단 영역만 좀 남은 것 같은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낮에 저희가 2시에 전우용 교수님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대1로 낮방송을 주로 많이 진행하는데 이 낮방송 1대1로 내공 있는 분 모시면 상당히 들을 만한 토크가 됩니다. 많은 분들 특히 또 겸손을 힘들다 해서 전우용 교수님 좀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몇 번 나오셨고요. 굉장히 잘하셨죠. 그래서 내일은 또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아서 전우용 교수님 모시고 내일 낮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좀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의원님부터. 네. 그 고속도로 문제로 두 달 이상 지금 양평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명이 되고 이렇게 이제 탄압을 하는 것이 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뭐 회피하고 이 진실을 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다라고 저는 경고하고 싶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시 양평에서도 결집하기 시작했고
외부에서도 그 많이 다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막을 유지하고 끝까지 싸워 나갈 건데요. 그렇지만 저희끼리 외로운 싸움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강덕구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을 보면서 김영삼 대표 그 당시에 총재였죠. 그리고 또 김대중 전 총재의 단식 농성을 떠올려봤습니다. 그때 민주진영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대동단결했습니다. 동시에 전두환 정권이었지만 야당 서로 뒤에서 협상했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서 단식 농성을 풀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지금 단식 농성 12일째인데 대통령실이나 김기현 대표 포함해서 여당 지도부나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분노합니다. 후한무치하죠. 예, 후한무치합니다. 예. 더 심한 얘기로 열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함께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박시영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 힘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탄핵할 수 있는 의석 확보한 다음에 저는 뭐 탄핵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계속 나가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제대로 싸워서 다시 한번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십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어서 탄핵을 고민할 게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죠. 이제는. 준 미야모토님이 양평에서 총선 여현정 의원님이 나와야 한다고. 아까 제가 살짝 떠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리님 여현정 의원을 국회로 보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나떼양스님 강덕구 의원님 잘 싸우십니다. 싸움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지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GR진이님 후쿠시마 집회 촛불 집회 따로 진행하니 분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아까 드렸고요. 빨리 그 범국민 뭐 투쟁운동본부랄까요? 뭐 이런 게 좀 결성이 돼서 시민사회하고 민주당 및 야사당 함께 좀 싸우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정말 국회의원들이 정치력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딩킹님 강두권이 윤석열 정권과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세무 스터디님 다수 국회의원보다 똑똑한 군의원 한 명이 더 일을 잘하네요 라는 칭찬글도 있었고요. 여현정 TV 170명 늘어났다고 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8시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로 나서시죠. 진교훈 후보가 내일 출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승리를 위한 제가 선거 컨설팅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승리를 위한 팁을 내일 공개적으로 좀 몇 개 드리려고 모시고 오늘 슈퍼챗 유러부님 오늘도 큰 돈 보내주셨네요. 여현정님 강덕구님 화이팅 화이팅 끝까지 함께해요 라는 글과 함께 주셨고요. 여기 들꽃 향기님도 똘똘 뭉치자 뭐 이런 글도 주셨는데요. 또 H주님 만화의 아들 듣고요 화이팅. 그다음에 조금만 참자님 민주당 주최하는 집회 민주당 의원들 참석이 형편없어. 저도 좀 그걸 느꼈습니다. 참 투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물론 그 코로나 정부 때문에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고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을 들어서 행사들이 많으니까 지역 막 챙기시는데 지역 챙기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총선은 구도 싸움이거든요. 전체적인 구도에서 결정되고 그 구도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지금 대차게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중심을 똘똘 뭉쳐서 어려움 헤쳐나가고 대차게 싸워야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그 주축인지, 보조축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리는 의원들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부 싸움을 하기보다는 전면화하기보다는 한 명 한 명 지금 의원들 설득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고비 추석 전까지 잘 헤쳐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